707회 옥스월타임즈쇼 2023년 4월 18일 이놀리 궁극입자 안우를 26천에서 볼 수 있을까? VOA 성렬영 김기현 철수영 아침한개 추부길 홍영님 젊은 시각 김길선 안교수 초월의 숲 닥터3 월택남 오토기어 홍수환 트웰브 메스 미노스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종교, 역사, 사회문화, 홍수한 지식은 날리지, 오지브로, 아르비트, 케이빌, 엔터테인먼트,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아제너드, 안될과학, 김필산, 11메스, 랭포커스, 미노스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이제 랭포커스 한국어, 일본어 비교. 일본어가 편하죠, 여러분. 제2외국어로 선택했을 때 마치 프랑스인이 스페인어나 이태리어를 선택하면 편한 게 포르투갈어나 어떤 어순도 같고, 그 다음에 라틴 계열을 많이 차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부하기가 편하죠. 3개국어, 4개국어 한다 이렇게 할 때도 그것이 비슷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일본어 차이가 있다. 약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약 2000년 전에 분화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GDP4와 관련돼서 생각한다면은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K-팝이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구글에서 번역 서비스를 하면 구글 번역이 좀 이렇게 신통치 않았던 것이 한국어와 영어와 한국어 간의 번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미국 영어와 중국어, 영어와 일본어는 교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어에서 일본어, 그리고 또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어휘만 다르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일본어와 한국어 차이 때문에 구글이 버벅거렸다, 번역기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래에 K-팝 덕분에 국유본 덕분에 직접적으로 영어와 한국어 이렇게 간의 소통이 많아지며 전 세계 언어에서 약 10위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진입했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번역이 더 원활해졌다. K-팝 덕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인들이 많은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와의 상관성,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발전과 관련돼서 본다면은 영어권, 그 다음에 스페인권, 중국어권, 그 다음에 일본어, 그 다음에 이제 아랍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이렇게 주요 언어권 국가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어떤 기술 개발에 이러한 지금 아무래도 앞서가는 데는 영어권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번역이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신우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홍수환, 내가 현역 때 이 기술만 알았으면, 항상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 홍수환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그래서 하나, 머리를 흔들어라. 이것은 꼭 복싱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다. 몸 안에서 때려라. 방어할 때는 머리를 흔들어라. 항상 유연한 자세를 가지면은 이것은 꼭 복싱에서만 통용되지만 일반적으로도 통용된다. 자신의 포지션을 머리를 흔든다는 거, 항상 유연한 자, 그러니까
어? 자신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이렇게 머리를 좌우로 흔들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자유좌파, 자유우파란 말이죠. 그러나 이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반쪽 수꼴통 반쪽 미당처럼 좌이파쇼, 우이파쇼 거기에 고정돼 가지고 다른 걸 보지 못한다. 항상 여러분들이 유연함과 중심 잡는 것은 같은 거다. 중심을 잘 잡으면 중심을 잘 잡으니까 머리를 흔드는 거죠. 머리 흔드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중심을 잡으니까 머리를 좌우로 흔들 수 있는 거죠. 유연할 수가 있는 거죠. 유연하게 됐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맞지 않는다. 홍수환 선생님이 늘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맷집 강하다고 자랑하지 마라. 안 맞아야 된다. 홍수환 선생님처럼 오래 사시잖아. 알리처럼 치매 안 걸리고. 그래서 홍수환 선생님은 굉장히 한국이 낳은 이렇게 똑똑한 복싱 선수는 못 봤어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홍수환 선생님만큼 그렇게 똑똑한 복싱 선수가 있나?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하는 선수는 많죠. 알리 선수처럼. 그러나 똑똑한 복싱 선수는 없었다. 인류 최고의 복싱 선수는 홍수환 선생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몸 안에서 때려라. 이렇게 한 방을 노리는 이렇게 하면은 그보다 몸 안에서 딱 좌우로 흔들면서 때리는 숏으로 때리는 게 더 유효타가 더 많다. 그래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때려서 몸 안에서 때려라. 이건 뭔 의미냐? 공격적인 머리를 흔들어라. 유연성은 수비. 라면은 몸 안에서 때려라는 건 자신이 자신 있는 걸로 안에서 몸 안에 자기가 가진 거 안에서 거기에 안에서 때려라. 공격은 이거 다른 말로 뭐죠? 왜 이런 거잖아. 홈에서는 먹고 들어간다. 그런 거죠. 자기가 만든 판에서, 그러니까 뭐 정치로 얘기하면 자기가 만든 프레임에서 이슈 화이팅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남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프레임에서 공격을 할 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뭐 구조, 판, 뭐 이게 오늘 이제 물리학 얘기니까 필드, 장이죠. 장을 만드는, 판을 만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판짜기를 잘하는 사람, 판짜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거죠. 판짜기를 딱 해놓고서 판을 만들고서 때려야지 제대로 공격이 들어간다. 이기는 게임이다.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다. 가쿠토님 어서 오세요. 아주 우리 홍 선생님 복싱에서만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생존의 모든 분야에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시다. 학폭, 가해자들이 평생 사죄해도 모자란 이유. 요즘 반쪽미당 있죠. 지식은 날리지. 그 다음 오집으로 강풍이 부는 절벽에서 텐트 없이 나올라 하룻밤. 좋네요. 이런 데서 또 고독하게 고독을 씻고 있군요. 근데 고무줄놀이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꽁병지 강원 FC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축구와 관련돼서 이제 지금 토트넘 토트넘 경기를 올해 토트넘 경기만 하면 민재는 이제 이번 주에 하고 강인이 또 잘했네. 강인이는 매 경기마다 하나씩 그 예술을 선보이고 있어요. 골 한 번 넣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스탯을 쌓지는 못하더라도 스탯 쌓는 건 손흥민이 잘하지만 스탯을 쌓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간에 경기 보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강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냥 토트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손흥민 얘기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페리시치를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뭐냐면 지금 토트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미들이 예, 다른 그 우승 도전 팀들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팀들, 어쨌든 우승권을 노리는 팀들을 보게 되면은 더블 스쿼드 정도를 갖추고서 하는데, 과연 토트넘의 미들이 과연 그러한 수준인지, 그러한 면에서 오히려 미들을 충원해야 되는데 미들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면들이 좀 제기될 수 있겠죠. 가장 이제 되는 것은 공격 미드필더, 그다음에 수비 미드필더, 뭐 중앙 미드필더, 어쨌든 그런 면에서 토트넘은 뚜렷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누구지, 지금 메뉴로 갔던 친구가 가니까 그거를 역할을 어느 정도 무리뉴 때 델레알리가 맡았는데 델레알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무리뉴가 델레알리를 다그쳐가지고 뭔가 좀 만들려고 했는데 델레알리가 안 됐죠. 그 무리뉴서부터 이 콘테까지 해왔던 방식은 뭐냐면은, 콘테가 작년에 좀 재미를 봤던 건 사실은 무리뉴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민이가 미들로 못 내려오니까 케인을 내려오게 한 거죠. 말하자면 그걸 좀 더 완성형 있게 만든 게 이제 콘테죠. 그 작년에는 그래서 흥민이가 득점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토트넘은 영국 팀이죠. 케인은 영국이 자랑하는 넘버원 스트라이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흥민이가 득점왕 되는 건 좋지만 케인이 스트라이커인데 어떻게 미드필더냐.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에는 손흥민이 득점왕 했으니까 올해는 케인이 좀 앞에 나서고 흥민이더러 미드필더 역할을 좀 하라. 뭐 흥민이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치가 맞으니까. 근데 흥민이가 미드필더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따지고 보면. 흥민이가 그러한 역량은 안 되는, 케인보다는 딸리는 그러한 양상이고, 요즘 근래 흥민이가 골을 넣는 것은 그 과거 작년처럼 케인이 다시 미드필더로 내려가니까 흥민이가 골을 넣는 거고, 반대로 케인은 골을 못 넣고 있죠. 이러한 점들. 그럼 만약에 케인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케인이 했던 역할을 누가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흥민이는 계속 토트넘에 남고 싶어 하는데, 흥민이가 계속 토트넘에 남으려면 출중한 미드필더가 오지 않는다면 현재 스쿼드로는 흥민이가 좋은 성적을 좋은 스탯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원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윙백 문제인데, 토트넘이 윙백이 원래 풍부한 자원이었어요. 근데 쟁쟁한 윙백들이 많다 보니까 다 팔아버려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윙백이 지금 토트넘 수비가 불안한 거에 대해서 자꾸 센터백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센터백도 센터백 문제지만 이 미들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또 윙백이 수비를 잘 못하니까, 공격과 수비를 잘 해내지 못하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토트넘에서는 다른 쪽으로 많이 보강을 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센터백도 보강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토트넘은 중위권이다. 중위권이 딱이다. 그냥 유럽파 나가는 수준이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에는 부족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케인은 떠나야 되고 토트넘을 손흥민도 떠나고 그것이 토트넘이나 손흥민, 케인 셋 모두에게 윈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을 팔고서 그 자금으로 좋은 젊은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새롭게 리빌딩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은 계속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다사우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K빌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한 주에도 이렇게나 많은 K-팝들이 나오는데 이들 중 대박이 아니더라도 조기나마 인기를 끄는 아이돌이나 가수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보면 현 시점 미국 대학에서 K-팝 댄스 강좌가 발레 강좌처럼 있다는데 애써서 작곡, 작사, 보컬, 안무, 뮤직비디오까지 다 해서 나오는 수익이랑 인증 히트곡을 저작권료 주고 커버로 노래 부르거나 춤을 춰서 얻는 수익이랑 비교하면 무엇이 현명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모두 K-팝 발전을 향한 미끄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아무나 커버한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르비트는 이제 일본 친구까지 영입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죠. 나이는 먹었고 연습생 시절에 잘 선택이 안 됐고 또 어디 들어갔다가 그만둔 친구도 많죠. 그 다음에 이건 독일 커버 댄스 팀인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오렌지 카라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들 활동에 유리하다고 보겠죠. 이거 오렌지 카라멜 같은 건 소화하기 힘든데 마치 그 일본의 그 연상되더라고. 일본의 그 문화 있죠. 일본 만화 이렇게 코스프레 그 소화하기 힘든 코스프레 입고서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한 그런 거네요. 그렇다니 아스널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스널이 또 이기니까 아스널은 아스널이고 토트넘은 토트넘이죠. 지금 뭐 아스널 그걸로 인해서 뭐 벨기에 가르디올라 사단처럼 걔를 데려와야 된다 그러는데 이천수 말에 따르면 아르테타하고 같이 뛰어봤대요. 근데 천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르테타는 선수 시절부터 이렇게 물어봤대요. 감독에게 이건 왜 이때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천수는 아무 생각 없을 텐데 이렇게 선수 시절에도 질문하는 선수가 있대요. 그런 선수들이 감독하거든요. 지금 선수로서는 크게 빛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질문하는 선수가 토트넘에 있어요. 호이비에르가 그런 감독 자질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왜 이렇게 하죠? 하고 무리뉴한테 실수 없이 질문했대요. 호이비에르는 선수로서 몰라도 나중에 감독이 되면 아르테타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 벨기에 콩 누구지? 하여튼 간에 벨기에 출신으로서 뭐 번니를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시킨 그런 감독은 토트넘에 맞지 않아요. 토트넘은 어디까지나 챔피언스 리그를 노리는 팀이지 막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하는 달라요.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가는 것과 1부 리그 EPL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가는 것은 격이 다릅니다. 토트넘 자신이 그냥 중위권 팀이라고 자인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스널이 한다고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제가 볼 땐 토트넘의 현재 예, 그런 어떤 것과 다르다. 그리고 아스널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우승해봤기 때문에 우승 DNA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토트넘은 그런 DNA 근본이 없잖아. 예, 근본이 없는 팀에게 뭘 기대합니까? 예, 저는 그런 거 딱히 토트넘은 근본을 세워야 된다. 아스널은 근본이 있는 팀이고 토트넘은 근본이 없다. 손흥민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거지. 예, 근본이 없는 팀이 근본 있는 팀을 따라 흉내내면 예,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힙합.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질문 주셔서 너무 소중한 질문 고맙고요. 오늘 주제죠. 그래서 어쨌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20년 전부터 90년대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방식은 늘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저는 어디에서 이렇게 좀 재밌는 거 영감을 받았다. 영감까지는 아니라도 힌트를 받았다. 그러면 꼭 인용하잖아요. 습관이 딱 전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인용을 안 해. 자기보다 학고라고 생각하면 인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될과학이 이번에도 그런 건데 뜬금포로 안될과학이 짝퉁 이집트 이야기하면서 내시경을 얘기해요. 갑자기 왜 내시경이야?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내시경 얘기했잖아요. 신이 똥 싼 것이 우주다. 그러면서 내시경 얘기했잖아요. 이런 비유가 굉장히 참신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이 우리 우주를 신이 똥 싼 걸로 비유하는 것은 인드라가 상당히 독특하게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시경까지 동원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딱딱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인드라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뭔가 멘탈이 흔들린 것일 수도 있어요. 제 얘기 듣다 보면 많이 멘탈이 흔들려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김영만이 누군지 모르겠고요. 토트넘이 옛날부터 5대 강호라고. 아니야. 토트넘 무슨 5대 강호야. 인드라가 EPL 본 지가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데 무슨 EPL이 토트넘이 5대 강호예요. 그냥 포체티노 때부터 그냥 좀 있었던 거지. 그전에는 뭐 아니었어요. 그냥 어쩌다 한 명씩 나오면은 베르바토프 뭐 이런 친구 좀 잘 나가면 메뉴 보내고 하는 그런 어떤 셀링 클럽이었지. 셀링 클럽. 그래요? 나 김용만 신경 안 씁니다. 김용만 걔 무시해요. 신경 안 써요. 아니야. 분노는 노비는 다른 의미예요. 토트넘이 무슨 첼시도 아니에요. 거기 아스날이죠. 북런던은 아스날이야. 첼시도 걔가 온 다음부터 첼시도 뜬 거고, 그 다음부터 우승하고 그런 거고. 토트넘이 무슨 EPL 우승한 적도 없고 준우승한 적도 없고 무슨 컵도 들어올린 적도 없고 무슨 5대 강호예요.
아니. 그 뭐 90년대 이전 EPL 뜨기 전에 뭐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거야. 어느 팀이든 간에 다 뭐 잘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예, 토트넘은 5대 강호야. 근래 포체티노 때, 예, 한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이 활약했고 포체티노 때나 이렇게, 예, 됐고, 지금 토트넘 이 경영주가, 예, 그 구단주 말고 경영하는 그 한국에도 온 뭐죠? 레비, 그 친구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예, 토트넘을 잘 꾸려가지고 지금 영문 비슷하게 만든 거죠. 예, 영국에서 가장 뭐 화려한 부장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예, 스폰서 이런 것도 잘해가지고, 예, 이렇게 된 거지. 예, 그게 이제 발목을 잡은 거지. 예. 그냥 토트넘은 거기까지 얘기해요. 저는 뭐 딱히 토트넘 경기 안 봐요. 재미없어서. 손흥민 골 넣으면 그때 하이라이트나 보지. 재미없어요. 안 봐요. 에이. 자, 하여튼간 토트넘 얘기는요,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 레빈가 그 친구가, 예, 빚내가지고 훌륭한 구장 만들었어. 훌륭한 구장 만들어가지고, 예, 성적이 나와서 챔피언스 리그 나가야지 빚을 갚잖아요. 챔피언스 나가려면 지지 않는 경기를 해야 되니까, 지지 않는 경기하면 무리뉴고, 예, 성적 우선이니까 재미없는 경기가 되는 거고, 예, 근데 팬들은 재미가 없어졌다. 거기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계속. 그냥 그래서 전 토트넘 경기 안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딜레마를 풀려면은 리빌딩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레비가, 예, 과감한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당장 위기일지라도 케인과 손흥민을 팔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제2의 손흥민, 제2의 케인을 나오게 해야 되고, 예, 미드필더와 윙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